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최근 코인 단타나 선물로 좀 수익을 거두면서 코인이 쉽게 느껴지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일단 그 전에 코인 과세 유예 청원을 혹시라도 안 한 분이 계신다면 좀 동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없다고 하면서 공제 한도를 250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높이는 걸 이제 밀어붙이고 있다고 하네요. 그들의 논리를 한번 들어보면 공제 한도 5천만 원으로 높여줬잖아. 이게 사실상 이건 과세를 폐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왜냐하면 당신들 5천만 원 이상 수익을 못 벌 거 아니냐. 그래서 실제 과세 효과가 없다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네요. 좀 더 논리를 들여다보면 이제 예시를 든 거죠. 자, 5천만 원까지는 이제 세금 안 낼 거잖아. 근데 이제 수익률을 5%라고 가정을 해보면 투자금이 10억 원 있어야 될 텐데 당신들 10억 원 있어? 10억 원 있는 사람들만 세금 낼 거 아니야? 라는데 지금 강세장 앞에서 코인의 수익률을 지금 5%라고 가정했다는 자체가 약간 개인적으로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걸 하면은 과세를 회피할 수 있는 지금 구멍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과세 시스템도 안 돼 있고 예산도 없으니까 당연히 말도 안 된다면서 청원 신경 쓰지 말라 뭐 이러는 분도 좀 나타나시던데요. 그건 좀 모르겠습니다. 다들 힘을 합쳐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시작합니다. 자, 지금 호재도 많고요. 계속 오르니까 코인이 너무나도 쉬워 보이는 것 같아요. 최근에 블랙락의 아이비트 옵션이 이제 또 런칭을 했죠. ETF로 해서. 그래서 첫날부터 12의 거래량으로 하면서 이게 출시돼서 사실 비트코인이 1억 3천 최고점을 다시 한번 최근에 갱신을 했었습니다. 옵션의 거래량을 보더라도 데뷔 무대에 처음으로 거래량이 12, 위로 보면요, 뭐 엔비디아, 테슬라, 뭐 애플, 아마존 뭐 이런 것들밖에 없어요. 여기는 다 뭐 잔뼈가 굵은 기업들이죠. 그리고 더 주목할 거는 풋콜 옵션이라고 해서 이 비율이 낮을수록 강세에 베팅한다는 뜻인데요. 여기 보시면 아이비트 비트코인 옵션의 풋콜 옵션 비율이 가장 낮습니다. 비트코인이 가장 강세적으로 지금 강세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뭐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마이클 세일러가 또 12월 10일인가 마이크로소프트 이사회에서 비트코인 투자할까 말까 마이크로소프트의 현금을 가지고 거기에 이제 한 3분 정도 PT를 프리젠테이션을 하러 간다고 하거든요. 이것도 나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정말 5만 가지 기업이 나와서 나 비트코인 사 말어 이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럼블이라는 캐나다의 동영상 업체 나스닥에도 상장이 돼 있는 기업이더라고요. 여기서 럼블의 대표가 나 대차대조표에 비트코인 넣을까 말까 하니까 마이클 세일러가 내가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겠다. 뭐 DM을 뭐 서로 주고받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또 하나 잊지 말으셔야 될 게 뭐 조정이 언제 나올 수도 있고요. 또 크립토의 겨울은 분명히 온다고 말씀드렸죠. 최근에 그냥 사람들 보고 넘기셨겠지만 자, 폭스 비즈니스 기자가 블랙락 미국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지지하지 않아. 지금 뭐 바네크다 어디다 다 지지를 해도 모자를 파네. 블랙락이 지지를 하지 않는다고 물론 뭐 기사로 공식적으로 나오진 않았는데요. 이런 걸 보면서 이분들은 언제든 조정이 나올 수 있고요. 언제든 우리를 배신할 수 있다는 거. 미국도 그럴 수 있고요. 뭐 블랙락이다, 뭐 트럼프다, 중국이다. 모두 그럴 수 있어요. 이들은 우리의 편이 아닙니다. 이런 정도의 조정에는 뭐 이거를 미리 알고 뭐 샀다 팔았다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요. 이런 거는 웃어 넘길 정도로 끄떡없는 공부와 체력을 기르셔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분들은 우리 편이 아니에요. 지금은 그냥 넘어가고 신경 안 쓰지만 언제든 튀어나올 수 있다. 이걸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 영상 이제 본론 들어와서 만들게 된 댓글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 강세정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더 많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자, 오전에 제 형이죠. 죽을 각오 없이는 코인하지 말자. 이런 영상 저는 100% 정말 동의를 합니다. 뼛속까지 동의를 하는데 이런 류의 댓글이 생각보다 있더라고요. 제목 겁나 오버하고 있네. 좀 들고 있다가 적당히 먹고 나오면 되지. 호들갑 떨지 마라. 저는 이분을 뭐 욕하거나 이럴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분을 위한 영상을 이번에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걱정이 되고요.
저도 예전에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자, 이분을 위한 영상이다. 또 앞으로도 분명히 강세장 가면 많아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트레이딩의 최고봉인 분들을, 그러니까 지금 막 신입으로 오셨거나 아직도 단타를 즐겨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번 영상을 만들었고요. 그러면 트레이딩 최고봉들의 이제 뭐 말로라고 할까요?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 결국 이분이 얘기하는 좀 들고 있다가 나는 좀만 먹고 빠질 건데 무슨 얘기냐, 그리고 선물도 안 하고, 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죠. 이 말이 트레이딩이란 말이거든요. 좀 들고 있다, 적당히 먹고 나온다. 일단 최고봉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국부터 가시죠. 조선의 최초의 전설의 트레이더 반복창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900년부터 약 40년 정도 사신 분이고요. 자, 이분이 정말 전설의 반복창님이고, 이분이 이제 그때 당시 조선 최고의 미녀 결혼을 하신 것 같아요. 자, 미둑의 패왕이라고 불렸습니다. 미는 쌀미고요. 콩은 콩두. 쌀과 콩을 파는 이 일제시대 거래소에 내가 왕이다. 일본까지 통틀어서 이 사람보다 이 거래, 트레이더를 잘한 분이 없었다고 합니다. 21살에 1년 만에 이거는 현재 시세긴 하지만 땅값 기준으로 약 4천억 원을 벌었고요. 땅만 4천억 원이고요. 뭐 쌀은 한 400억 되고 뭐 집도 있고 뭐 많이 있었겠죠. 1년 만에 어마어마한 돈을 벌 정도로 정말 타고난, 제가 말씀드렸죠. 단타나 선물이나 타고나신 분들이 노력을 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은 해당이 안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세계 최고의 부자였고요. 아니, 한국 최고의 부자였고요. 자, 21년도 20살에 시작해서 21살에 1년 만에 부자가 됐으니까 21년도에 결혼을 했었겠죠. 1900년 태어났으니까요. 조선호텔에서 호화 결혼식을 합니다. 이때 당시 서울 시내 모든 택시와 기차를 대절했다고 하고요. 뭐 지방에서도 올라왔겠죠. 그리고 서울시장이 축사를 할 만큼 어마어마한 결혼식, 화제의 결혼식을 이제 당시 최고의 미녀랑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 2년을 채우지도 못해서요. 결국 예측이 실패로 돌아가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겹치면서 모든 돈을 다 날립니다. 아내는 애를 두고 도망을 갔다고 하고요. 나중에 이혼도 했었겠죠. 그리고 사기에도 연루가 되면서 건강도 급속히 안 좋아지고 이제 굉장히 좀 처참하게 살다가 30살쯤에 중풍에 걸려서 이제 반신불구의 몸이 됩니다. 그리고 40살 즈음에 이제 이 미두 거래소에서 뭐 짤짤이를 좀 오래 하시다가 결국은 사망을 하셨다고 하는데, 말로가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정말 조선 최초의 최고의 트레이더가 이 정도인데, 야, 이거는 쌀 얘기잖아. 그리고 옛날 얘기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최근 얘기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2007년이긴 한데요. 시골국수라는 필명으로 그래도 나름대로 코스피 자체는 이게 변동성이 작지만 여기에 옵션을 더하면 얘기가 달라지죠. 그래서 수십억을 벌었던, 이제 실제로 와이프 분이 시골국수라는 가게도 운영을 하셨던 옵션 고수가 있었는데요. 이때 당시 싸늘한 죽음으로 이제 발견됐었다고 합니다. 제야 고수가 죽었구나. 뭐 유언도 많이 남겼고요. 이분 찾아보시면 많이 나오는데 요약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코스피 뭐 선물이나 옵션이나 만기일이 있잖아요. 그때 당시 어마어마하게 이제 올렸다가 떨어뜨렸다가 하는데, 옵션에 많은 돈을 걸었다는 거는요. 뭐 아무리 뭐 고수고 뭐 하수고 간에 이분들의 포지션이 다 오픈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돈이 많은 세력들이 이 사람들이 돈을 많이 건 거를 무너뜨리고 만기일에 약간 뭐 많이 떨어뜨리거나 올려버리면요. 이들의 포지션이 다 깨져버려서요. 그 돈을 다 날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만기 마지막 날에 뭐 몇 초를 남기고 결국 뭐 많은 돈을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외에도 한국에서도 정말 내노라는 분들 많이 있는데요. 주로 좀 어류가 많습니다. 목포 세발낙지. 이분은 이제 대신증권에서 뭐 전설의 뭐 부장님으로 승진을 하시고 뭐 월스트리트 저널에도 소개가 될 정도로 엄청난 돈을 벌었었고요. 압구정 미꾸라지 한때 1,300억 원을 벌었었다고 합니다. 미꾸라지가 왜 미꾸라지냐면요. 모든 리스크를 다 쏙쏙 피해간다고 해서 미꾸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일산에 가물치도 계시고 정말 많은 분들이 있는데, 하나
진로가 다 비참했습니다. 이렇게 뭐 돌아가시거나 뭐 사기로 감옥에 가거나 어디에 있는지를 지금은 아무도 모른다. 한때 시대를 풍미했는데요. 이거 오래 가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최고의 트레이더들만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국내 말고 세계적인 트레이더들 많잖아요. 예를 들면 폴 티드 존스, 드러켄 밀러 우리가 항상 접하니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이분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분들이고요. 몇 명만 더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워낙 유명해서 책도 뭐 거의 10개 이상 제가 본 것 같은데 제시 리보머라는 엄청난 트레이더 이분의 수식어가요. 월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개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으로 하신 게 아니라 이분은 개인으로 해서 트레이더들 중에서 월가 중에 가장 뛰어났다고 합니다. 추세 매매를 창시, 보통 단타하시고 선물하시는 분들은 추세 추정을 하시죠. 그거의 창시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1877년에 태어나서 1940년, 그래도 나름 장수를 하신 분입니다. 이런 분들 중에서는 10대 초반에 오브를 들고 가출을 해서 1억 불 정도를 벌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현재 시세가 아니라 100년도 더 넘게 전에 당시 시세로 1억 불이니까요. 이건 정말 개인이 말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을 버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예측이 정확하고요. 당연히 뭐 손절, 칼손절, 익절, 칸손절 뭐 굉장히 잘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 4번의 실패를 했었고요. 공식적인 파산만 2번을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나는 이때 체결을 하라고 눌렀는데 실제로는 체결이 지연이 되면서 뭐 급등락이 나오잖아요. 그래서도 뭐 실패도 하고 또 때로는 본인의 원칙을 어겨가면서 결국 많은 돈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국 뭐 권총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짧은 메모를 남겼다고 해요. 와이프에게 난 지쳤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이것만이 나의 탈출구가 될 듯하오. 뭐 이러면서 이제 뭐 돌아가시긴 했는데 뭐 이분이 파산으로 돌아가셨다. 아니다. 다른 걸로 갔다. 막 설왕설래가 많긴 한데 그래도 확실한 거는 파산, 뭐 실패 많이 겪었고요. 이혼도 당했고 우울증과 불안함 그리고 건강도 매우 안 좋았고 재정 스트레스로 인해서 결국 생을 마감했다. 뭐 이거는 변함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말로는 좋지 않았다. 그 외에 마지막으로 한 분 더 가볼 텐데 마이클 마커스라는 제가 예전에 시장의 마법사들이라는 그러니까 트레이더들, 상품 트레이더들 중에 최고들 위인전이 있거든요.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분입니다. 시장에 얼마나 이걸 잘 맞췄으면 마법사라고 했던 분이고요. 참고로 존스 홉킨스 대학을 나온 석학이고 뭐 아버지도 판사고 굉장히 똑똑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한때 뭐 3만 불 정도로 시작해서 8천만 불까지 키워낸 그러니까 10년 만에 무려 2,500배를 뭐 키워냈었다고 해요. 그런 전설의 뭐 마법사였었지만 결국 나중에 이제 1980년, 90년대 가면서 컴퓨터 거래가 들어오면서 약간 경쟁에서 도태되고 조금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울증도 오고 정신병도 있어서 뭐 말년에 한 10년 이상은 정신병원 뭐 근처에 왔다 갔다 하면서 생을 마감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겠죠. 나는 선물 아닌데, 나는 형분하는데, 그리고 좀만 먹고 빠질 거야. 이 사람들은 업으로 하는 거고, 나는 그냥 잠깐 적은 돈 놓고 했다가 좀 오르면 빠질 건데,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느냐.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저들의 트레이딩과 나의 단타, 우리의 단타, 뭐가 더 안전할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단타 치는 게 더 확률이 높을까? 아니면 저들이 트레이딩으로 돈을 버는 게 높을까? 자, 하나씩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나는 좀만 먹고 빠질 텐데, 사실은요, 좀만 먹고 빠질 텐데가 저 트레이더들의 잡입니다. 업무입니다. 뭐, 이 헤지 펀드가 트레이더들이 나는 뭐 1년 이상 버틸 거야. 몇 개월 이상 포지션을 가져갈 거야.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길어야 며칠, 그리고 짧게는 몇 시간, 몇 분 내로 샀다 팔았다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좀만 먹고 빠질 텐데, 좀만 먹고 빠집니다, 정말. 그리고 손절은 정말 칼같이 해내는 게 그게 프로잖아요. 이분들의 잡입니다. 지금 똑같은 얘기를 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단타 현물 시장에서는 90% 이상이 나는 저럴 일 없는데, 나는 저거 나 아닌데 이렇게 하시겠지만
결국은 지금 같은 얘기를 우리는 같은 시장 내에 있다.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는 선물 아니다. 선물이 아니어도요. 현물도 결국은 저들 아까 보셨죠? 뭐 괴물들, 뭐 마법사, 뭐 낙지, 뭐 오징어랑 우리는 경쟁을 같은 시장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부동산이 아니에요. 개미들끼리 경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옆에는 정말 뭐 JP 모건, 블랙락, 뭐 헤지펀드, 시타델 지금 한 경기장 내에서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게다가 우리의 호가창은요. 매수매도 비단 선물 옵션을 안 하셔도 우리의 호가창은 공공재입니다. 예전에 한번 소개해 드렸지만 로빈후드 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무료 수수료 정책을 하고 있었죠. 그럼 수익이 어디서 나느냐? 시타델 같은 헤지펀드에 우리 같은 개미들의 호가창 정보를 넘깁니다. 그러면 헤지펀드가 그걸 가지고 뭐 롱을 치든 숏을 치든 현물로 뭐 샀다 팔았다 하든 그걸로 이제 헤지펀드 시타델이 돈을 버는 거거든요. 공공재예요. 우리의 포지션도 다 알고 있는데 언제 가면 청산되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선물 자체는 아예 손도 안 대시는 게 좋고요. 현물도 우리는 같은 경기장 내에서 괴물들과 경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실 수도 있겠죠. 나는 빚 없는데, 난 레버리지 안 줬는데, 자, 이거는요. 처음에부터 나는 빚으로 할 거야. 나는 선물할 거야. 이런 사람 없습니다. 자, 왜 단타를 하고 왜 선물을 하게 될까? 그 과정을 생각해 보시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할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부터 파생 뭐 가는 분 없어요. 빚지는 분 없고요. 자, 주식을 해봤는데 코인 현물을 해봤는데 결국은 다 잃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좀 만회를 하고 싶거나 아니면 빨리 많이 벌려고 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에 거의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빨리 많이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물을 하든지 단타를 칠 때 빚을 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은 빚을 얻기 시작했겠지만 결국에 가서는 돈을 잃게 되고 만회하기 위해 빚을 지게 되더라. 그리고 뭐 선물도 마찬가지고 현물도 마찬가지인데요. 장기적으로 보면 선물은 아니네요. 현물의 경우는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플러스 썸입니다. 왜냐하면 우상향을 하기 때문에 너도 벌고 나도 벌고 하는데요. 자, 단기적으로 보면 뭐 선물이든 현물이든 제로섬입니다. 네가 잃어야 내가 벌 수 있고 내가 잃으면 너가 버는 건데요. 그거를 지금 제로섬 게임을 누구랑 하고 있다고요? 아까 보셨던 전설들, 마법사들, 블랙락, JP 모건, 뭐 리버젯이 뭐 가물치, 뭐 세발낙지 보셨죠? 이런 분들이랑 지금 같은 경기장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업비트 계좌 뭐 쉽게 연다고 해서 뭐 허들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 시장이 정말 말도 안 되게 험악한 곳입니다. 이거를 지금은 모르실 수 있는데 나중에 알게 되실 겁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요. 하나 마지막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 텐데요. 피터 린치가 이 얘기를 했던 게 전 기억에 남더라고요. 뭐 피터 린치, 워런 버핏 다 뭐 롱숏, 뭐 엘리엇 파동 다 아는데 안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자, 그들이 얘기하는 게 10번 중에 이 시장의 방향을 6번만 맞춰도 괜찮은 사람이다. 잘하는 거다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혹시 모르니까 7번을 맞추는 분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단타 얘기하는 거예요. 선물 아니고. 70% 확률을 가지고 10번 이상 연속으로 맞출 확률. 이것도 큰 돈을 넣고요. 뭐 자잘하게 하는 거 말고요. 10번 이상 맞출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0.7 곱하기 0.7 곱하기 해서 10번을 곱하면 나오겠죠. 확률을 계산해 보니까 2.8% 나옵니다. 성공 확률 10번을 연속 맞출 확률입니다. 선물은 당연하고요. 현물도 크게 넣었을 때 뭐 하루에도 10번 이상 뭐 트레이딩 하는 분들이 있죠. 근데 한 번 물을 잘못하면요. 현물도 여지없이 돈이 다 사라집니다. 심지어 빚을 지면요. 현물이라고 해서 나 털고 끝 아닙니다.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 온다. 그래서 이 확률적으로 보나 뭘로 보나 단타는 쉽지 않다. 특히 코인 투자는 더더욱 어렵다. 이 얘기를 좀 길게 드렸네요. 자, 결론에 왔는데요. 저도 훈훈하게 다 잘할 수 있습니다. 벌 수 있습니다. 마무리를 하고 싶지만 현실적인 결론으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번 강세장이 끝난 뒤 투자자들의 수익 여부를 확률로 나타낸다면 아래 분포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100%가 있다고 치면요. 약 70%는 강세장 끝난 이후에 큰 손실이나 빚 둘 중에 하나를 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5% 정도는요, 어마어마한 손실은 아니지만 그래도 쓰라린 손실을 볼 거라 생각되고요. 한 3% 정도만 본전 근처에서 뭐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빨간색 부분이 이제 수익 구간인데요. 1% 정도는 뭐 엄청난 수익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괜찮았던 수익.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22년이나 23년도에 매수자 중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요거는 이제 물타기도 포함입니다. 21년도에 고점에 물려서 17년도에 고점에 물려서 힘들었던 분이 22, 23년에는 매수를 하실 가능성이 있겠죠. 22, 23년에 나 처음으로 코인에 들어와서 신규 투자로 들어온다. 그 확률은 거의 저는 좀 낮다고 보고요. 자, 이분들 중에 약수익 거둘 가능성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큰 수익 1%는 18년에서 19년도에 저가에 매수를 하셨거나 아까 또 비슷한 경우죠. 22에서 23년도에 저가 매수를 한 분들 중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수익 퍼센티지가 2%밖에 안 되네요. 그러면 야, 이거 너무 너 오버한 거 아니야? 뭐 잘 웃고 간다 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아마도 21년도나 혹은 17년도에 입문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제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 바로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새로 오셨거나 단타나 선물을 즐겨 하시는 분들은 좀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